자,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 방정식 중에서 x세제곱은 1이나 3차 방정식 있었고 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나 3차 방정식도 있었지. 이거 방정식 해 구하는 건 이제 할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이 해 중에서 이 두 방정식 모두 허근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 두 방정식의 허근은 좀 특별한 성질이 있대. 그래서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먼저 x제곱은 1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봐야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 인수분해해야지. 인수분해해보면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 게 0 또는 뒤에 앞에 게 0 되는 x값 1이고 또 뒤에 거 0 되는 x값 구해야겠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때 이 두 허근을 내가 따로따로 일단 써보고 이 두 식은 이 허근을 우리가 이용할 거거든. 근데 이걸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뭐 대입도 하고 제곱도 해보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태로 대입하고 제곱하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이 값을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W라고 쓸 거야. 읽을 땐 오메가라고 읽을 거야. 그럼 하나를 오메가로 쓰면 다른 하나는 켤레 관계니까 오메가 바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 놓고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오메가 놨더니 이 오메가라는 건 결국에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즉 x세제곱은 1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었지. 그러면 오메가를 여기 x에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야겠지. 됐어? 또 이 오메가는 2차 방정식에 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 근이기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도 내가 오메가를 대입해보면 성립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적용을 해볼 거거든.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두 개의 식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해놓을 거야. 잊어버리면 이렇게 유도하면 되겠고. 그래서 자, 앞으로 이거 외우자는 거야. 방정식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될 거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거기다 추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1번 훨씬 중요하고 2번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내용. 지금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결국에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였거든. 그러면 근각의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이 되겠지. 됐어? 그리고 이 식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 그러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이 오메가 분의 1에서 분자 분모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곱해봐. 그럼 분모는 1이 되겠고 분자는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공식이 추가되겠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2번에 나왔던 공식이지. 됐어?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유도 과정이고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 적용은 이따 뒤에 해볼 거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성질을 한번 또 배워보자고.
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인수분해보면 0이 되겠고, x는 마이너스 1하고, 얘는 허근이 2분의 1 풀마 루트 3 i가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허근을 하나는 w, 하나는 w 바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표현을 바꾸지 않아. 그냥 어쨌든 허근을 그냥 우리 오메가라고 이렇게 치환하자라는 의미니까. 아까 거랑 똑같으니까 헷갈려요. 그건 연습하면 헷갈리지 않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W 똑같이 쓰는 거고, 어쨌든 이제 W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대입해서 성립해야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겠고, 또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거니까 대입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또 공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공식보단 이 공식이 압도적으로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위주로 기억하고 얘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유도한다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각에서 관계 성립할 거고, 이것보다 이 두 번째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메가 6제곱이 1이 나와. 그래서 얘는 6번을 제곱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야.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되겠지. 그리고 이놈은 오메가부터 시작해서 총 6개를 더하면 0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더 중요하게 쓰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별표 3개라고 하면 이거 별표 1개 정도. 어쨌든 x세제곱은 1의 허근 성질은 다음과 같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성질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봤어.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192번.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지. 근데 이게 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유도를 다시 해줘야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아까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거지.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이제 대입한다 생각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또 여기다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유도하면 되는 거야. 자, 나머지 내용들은 앞에 있으니까 내가 앞에 거 참고하면서 연습해보면 되겠고, 자, 5번 다음을 계산하려고 했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자꾸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 통분해볼까? 통분해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근데 요거 식 변형해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지. 그래서 얘는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뭐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거지. 자, 6번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지. 즉,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을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어.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가 되겠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자, 근데 2번에서 요거 3개 더한 값은 0이지. 또 이거 3개 더한 것도 얼마가 돼야겠어? 0이 돼야겠지. 그래서
전체가 0이 되겠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하겠대. 자, 얘는 특히 외우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외워지면 외우는 거고, 유도해. 그러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이제 요것의 는0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면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3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구하라고 했으면 얘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근각의 소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이 되겠고, 두근의 곱은 1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은 1, 4번은 1 지우면 되겠고, 5번은 통분해줘야겠지.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고, 2번에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니까 오메가분의 오메가가 되겠고, 약분하면 1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6번 1이 오메가 6제곱이지. 그러면 오메가는 총 6개를 더하면 얼마 된다?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6개 더하면 얼마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지. 자, 계산해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냥 오메가 세제곱 그냥 써놓자.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그리고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오메가 6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그럼 다 지워지지. 그래서 정말 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오메가 성질을 찾는 거 선생님이 많이 연습시켜줬지. 그래서 너네가 여기 빈칸은 각자 채워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게.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런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었다.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195번.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너네가 한번 풀어보자. 개념 체크, 다 알고 있지? 가감법, 대입법. 빈칸 채우고 넘어가 보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연립 방정식인데, 고등학교 때는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돼. 중학교 때는 연립 1차 방정식이었고,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무조건 대입법밖에 없어. 가감법으로 풀지 않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앞에 있는 거 문제 풀 때는 가감법이 훨씬 편했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대입법이 훨씬 편하다라는 거. 근데 이 대입법을 풀고 싶으면 꼭 필요한 게 있어. 바로 1차식이야. 1차식이 없으면 우리가 대입법 식을 변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입법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1차식이 너무 중요하고 1차식을 우리가 어느 한 미지수에 정리를 해서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릴 거야.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확인해 보자. 197번.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자, 기억 1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기억을 내가 y로 정리해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y로 정리된 식을 니은 요 y에다가 대입해 보면 식이 x제곱 더하기 5-2x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2차 방정식이 되겠고 미지수가 하나니까 x값이 이렇게
구해지겠지. 이 구한 x값을 기억에 대입해보면 디귿에 대입해보면 x에 0 대입해보니까 y는 5 나오고 x에 4 대입해보면 y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x가 0일 땐 y는 5이고 여기 그리고야 요 기호가 그리고를 뜻해. 또는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어? 연립방정식이니까 해를 들 때 이렇게 써야 되고,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겠어? 순서상 0,5 또는 4,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 됐어? 개념 체크. 1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땐 1차식을 어느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를 한 다음에 그 1번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겠다. 그런 거.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로 푼다고 했어? 대입법으로 푼다고 했지. 근데 대입법을 풀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1차식이 필요하다고 했지. 근데 지금 이 식에는 1차식이 있어 없어? 없지. 즉 우리는 1차식을 찾을 거야. 어떻게 찾냐?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찾아져. 정말 그런지 문제 풀어보자. 199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지금 식을 보니까 요 기억은 인수분해되지. 그래서 기억 인수분해하면 어떤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됐지. 근데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그러면 앞에 게 0이 되던가 또는 뒤에 게 0이 돼야겠지. 어우, 1차식이 찾아진 거지. 근데 1차식 두 개니까 두 번 다 풀어봐야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y일 때 한번 풀고 x가 3y일 때 한번 풀 거야. x는 마이너스 y를 니은에 대입해보면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 될 것이고, 그러면 y제곱은 5가 되겠지. 그래서 y는 뿔마 루트 5가 되겠고, y의 루트 5를 대입해보면 그때 x값은 빼기 루트 5가 나오겠고, 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를 대입해보면 x는 플러스 루트 5가 나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답을 적을 때 빼기 루트 5, 루트 5 또는 루트 5, 빼기 루트 5 이렇게 답을 적어줄 텐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적냐? 자, x가 풀마 루트 5가 되겠지? 그때 y 값도 두 개가 나올 텐데 x가 플러스 루트 5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위쪽에 적어줘.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y는 플러스 루트 5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밑에 있으니까 플러스는 밑에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위에 있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위에 있고 빼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또 아래에 있겠지. 녹색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같은 순서로만 읽으면 실수 없이 읽을 거 아니야. x가 플러스 루트 5일 때 y는 빼기 루트 5고 x가 초록색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y는 초록색 플러스 루트 5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복부호 동순이란 말이야. 복부호, 부호가 복수기 있다는 거야. 근데 동순, 같은 순서로 읽어라. 알겠어?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이 표현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겠지. 알겠어? 자, 2번 x는 3y를 니은에 대입해보면 9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 되겠고 y제곱은 1이 되니까 y는 풀마 1이고 y에 플러스 1을 대입해보면 x는 3이 되겠지. 그래서 x는 풀마 3 그리고 y는 풀마 1 복부 동순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자, 오타 있네. 2차식 있을 땐 인수분해된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쓴 다음에 걔를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대칭식이란 게 무엇이냐? x, y를 서로 바꾸어도 변하지 않는 식을 우리가 x, y에 대한 대칭식이라 하겠대. 그래, 그럼 대칭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대칭식은 항상 x 플러스 y와 xy라는 두 개의 식으로 식 변형이 가능해. 정말 그런가? 우리 문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 자, 202번에 2번으로 가보자. 좀 복잡한 거에서 적용을 해보자고. 자, 얘가 대칭식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x랑 y를 바꿔봐야겠지? 그래서 x랑 y를 바꿔보면 y 더하기 x 빼기 y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두 개씩 같아 달라? 똑같지? 안 변했지? 그럼 대칭식인 거야. 아래 거도 변형해보자고. y제곱 더 빼기 2yx 더하기 x제곱은 1이다. 두 개씩 달라서 같아. 똑같지? 응. 그러니까 얘는 대칭식이 되는 거야. 대칭식이면 얘는 x 플러스 y와 xy로 식 변형이 가능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위에 거는 이미 식 변형 다 돼 있지. 이렇게 변형해주면 되겠고, 아래 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어때? 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변형되면 우리가 이걸 다른 문자로 치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 UV라고 치환할 거야. 자주 쓰는 표현이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자고 그렇게. 그러면 이 식은 U 빼기 V는 마이너스 1이고 U 제곱 빼기 4V는 1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이제 이거 연립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 풀려고 봤더니 1차식 이미 나와 있지. 그래서 V는 U 플러스 1이 돼 있고, 대입해보면 U 제곱 빼기 4배의 U 플러스 1은 1이 돼 있고, 그러면 U 제곱 빼기 4U 빼기 5는 0이 되겠고, 그럼 U가 5랑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그때 V는 U에다가 5를 대입하니까 V는 6이 나오고, U에다 빼기를 대입해보니까 V는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UV가 구해지는 거야. 자, 근데 U는 X 더하기 Y였지? 그래서 X 더하기 Y가 5인 거고, XY가 6인 거고, 또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인 거고, XY가 0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두 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칭식은 항상 이런 형태가 돼.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항상 이런 형태가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풀어야 되는데 이 뒤풀이가 다시 앞에 있거든. 그래서 요 형태의 푸는 방법은 다시 앞으로 가서 배워볼게. 마무리는 그거 배우고 너네가 해보자. 201번. 항상 XY에 대한 대칭식 연립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형태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y는으로 정리를 해서 아래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x 8 빼기 x는 15다. 그러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5는 0이다. x는 3하고 5다. x가 3이면 y는 5고 x가 5면 y는 3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러면 되는 거야. 끝인데 요거 말고 또 다른 풀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또 다른 풀이를 한번 배워보자고. 어떻게 하냐? 이 두 식을 보니까 x랑 y의 합이고 x랑 y의 곱이지. 그래서 x랑 y의 합이 8이고 곱이 15니까 합과 곱이 가장 많이 이용됐던 게 어디였냐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는 0이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세우고 이것의 두 근이 x, y다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1로 y겠고 b는 그냥 x, y가 y겠지. 근데 x 더하기 y가 8이었으니까 얘는 이러한 방정식이 세워지겠지. 즉 이것의 두 근이 x, y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t에 관한 방정식 풀어보면 t 값이 3하고 5가 나오겠지. 됐어? 자, 그런데 이제 그럼 x, y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3이고 둘 중에 하나가 5라는 거야. 그럼 x가 3이면 y가 5가 되겠고 또 x가 5가 될 수 있잖아. 그럼 x가 5면 y가 3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해주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선생님, 노란색 풀이가 훨씬 간단해요. 굳이 파란색 알아야 되나요? 이 파란색을 응용한 심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파란색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개념 체크 203번. x 플러스 y를 u, xy를 v라고 하면 xy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고 x, y를 서로 바꿔 대입해도 변하지 않은 식을 우리는 x, y에 대한 뭐라 부르겠다? 대칭식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자, 연립방정식 활용은 맨날 똑같은 거지.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로 놓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고 해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개념은 딱히 없고 문제를 풀면서 너네가 안 풀리는 거는 1대1 과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자고. 자,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그 근을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하겠대. 그래서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해가 딱딱 나오거든. 근데 각 개수가 다르니까 해가 안 나오는 형태인 거야. 자, 그래서 좀 해가 너무 무수히 많아지니까 우리가 해를 한정 짓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을 주거든. 그때 대표적으로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을 주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렇게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 해당하는 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될 거야. 그 문제 풀린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고. 자, 1차식 곱하기 1차식 바꾸려고 하니까 일단 요 두 개를 x로 묶어보자고. 그러면 y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서 다시 또 곱하기로 바꿔야 되니까 뒤에 y 빼기 3을 강제로 이렇게 적어. 근데 이 y 앞에 얼마가 있었어? 2가 있었지. 여기다가 플러스 2를 적어줘야 식 같아질 거고, 2를 적었더니 결국엔 지금 뭐야? 좌변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빼기 6을 했지. 그러면 우변에 똑같이 빼기 6을 해야 같은 등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앞에는 y 빼기 3이 공통이 있으니까 묶어주면 x 플러스 2에 y 빼기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원했던 식의 형태가 되었지.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x, y가 자연수라 했단 말이야. 정수 상관없어. 그러면 x 더하기 2가 정수가 되겠지. 정수가 올 때 하자고. 또 y 빼기 3도 뭐가 되겠어? 정수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정수 곱하기 정수가 나온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진 않아. 실제로 빼기 6이 나오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6,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6,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또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6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1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이 8가지를 좀 쉽게 표현한 게 바로 표현 거야. 즉 x 플러스 2가 1일 때 y 빼기 3은 마이너스 6이다. 그게 여기 있지. x 플러스 2가 1일 때 y 빼기 3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그 나머지도 쭉 채우는 거고, 이제 x를 진짜 구해봐야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일 때 x는 뭐가 되겠어? 빼기 8이었겠지. 그때 y 빼기 3이 1이 나오려면 y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돼야겠지. 요게 이거에 대한 해가 되는 거지. 나머지 해들도 쭉 채워주면 x 플러스 2가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때 y 빼기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또 x 플러스 2가 3일 때 그때 y 빼기 3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1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총 8개의 해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자연수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인 것은 아닌 것들 지우고 나니까 1,1하고 4,2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개를 한정 짓는 거. 알겠어? 그래서 지금 미지수 개수는 2개였는데 식의 개수는 하나니까 해가 하나가 나오잖아. 무수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정수 조건이라고 한정 지으니까 해가 8개로 줄었고, 그 중에서 또 자연수 조건이라고 하니까 2개로 줄어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답을 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부정방정식의 풀이인 거야. 이번엔 210번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뭐냐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이 된 형태로 바꿀 거야. 그러면 두 개 합쳐서 0 되려면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가 바로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 식을 완전 제곱걸 만들려고 하니까 x제곱 더하기 2x, 여기에 1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y제곱 빼기 4y, 여기에 4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빼기 2의 제곱이 되겠고, 걔가 0이 되겠지. 1하고 4 더하면 5 딱 맞으니까. 됐어?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 되는 거니까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x는 빼기 1하고 2가 답이다. 이렇게 x가
빼기 1이고 그때 y는 2가 돼야겠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이게 끝이고 2번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 근데 이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에서 이러한 식변형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런 문제는 다른 방법 풀어야 되거든.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식을 x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풀이 2번 가볼게. 자, x로 해보자. 그럼 x로 내림 적용 해보자고. x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빼기 4y 더하기 5는 0이 되겠지.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x 값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실근을 존재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나타냈다는 뜻이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요것이 0보다 큰 나타나겠고, 그러면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 나타가 되겠고, 그러면 y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은 나타가 되겠지. 근데 y가 실수란 말이야. y 빼기 2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나왔을 거라는 거지. 근데 0보다 커 나타야 되는데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게 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즉 y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이 2를 다시 처음식에 대입해. 처음식에 대입해 보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지. x제곱 더하기 2x y에 2 대입해 보니까 더하기 1이 나오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을 만족해야 한다는 뜻이고,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도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2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요 풀이 2번도 참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해. 그러니까 지금 수력 충전이 있는 이 두 개의 문제는 굳이 풀이 2번으로 안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이 풀이 2번으로 안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풀이 2번도 꼭 같이 연습하도록 해. 개념 체크 211번. 정수권의 부정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ab가 실수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의 꼴로 변형이 되면 a도 0이고 b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되겠고, 만약 이런 식변형이 잘 안 된다면 그러면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 나타낸다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야.